자,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위와 8위인데요. 3위는 자연사라더니 우리 남한 정부가 기획한 거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두고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 소식입니다. 중국 최악, 파국을 준비하라. 북한과 중국의 태도 참 못마땅합니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반응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죠? 위원님? 네,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죽은 사람이 누군지란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북한에서 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북한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 뉴스탑10의 통신원이죠. 정일랑 통신원이 재구성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가 요새 심기가 심히 불편합니다. 고거의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조선인민공화국 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나르려다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레이 에미나이들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시신을 까발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까발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남조선에서는 이거이 우리 공화국 소행이 들먹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래 수상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런 사건을 미리 대본까지 딱 짜놓고 있지 않았으면 이거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더욱이 어기 막히는 것은 손바닥에 짜주는 기름 같은 액체를 머리에 발라줘서 독살당했다는 것인데 손바닥에 기름 바른 에미나이는 살고 그것이 발라진 동지는 죽는 그런 후라이 같은 독약이 어디 갔습니까? 내래 살다 이런 개가 웃을 일은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존엄 높은 핵강국의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불순한 짓거리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두 눈 부릅뜬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 것이다. 네, 하루하루 우리 정일랑 통신원의 연기가 불꽃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저 내용은요, 조선중앙통신이 문서로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재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머리에 액체를 발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액체를 발라서 얼굴에 문지른 부분을 뭐 머리에 발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의도로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얼굴에 발라서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네. 그걸 호도하기 위해서 머리에 발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도안티흥이 김정남 얼굴에다가 뭔가를 바른 다음에 네. 손을 자기 코보다 높이 들고 네. 도주를 합니다. 높이 그렇죠. 들고 도주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독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북한이 지금까지 써왔던 네오스티그민 같은 그런 독극물에다가 휘발성이 강한 그 액체를 결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독성이 휘발돼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독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그걸 들어마신 김정남은 죽고 손에 바른 사람들은 코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네. 빨리 화장실에 쫓아가서 이렇게 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북한 측에서는 억지 주장을 펴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앞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분명히 북한 측에서는 김정남이 자연사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13일엔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는 남한 측이 교묘하게 꾸민 음모다 했어요. 네. 자연사를 어떻게 예측하고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논리적으로 구성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부터 13일에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인 강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자연사했다. 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돌발적인 쇼크사다. 네. 남측이 예견해서 대본을 짜 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 궤변을 좀 늘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쇼크사를 남측이 예견해서 대본을 짜놓는다. 이게 지금 한 문장 안에서도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북한에서 나온 서적을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게 흥미로운데요. 네. 자꾸 떠들게 만들어야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라 그러면 자꾸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우리의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정남 암살에 대한 북의 반응 가운데 억지 주장,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의심 안 하냐? 그러니까 왜 우리 북한 사람만 의심을 하냐? 그럼 다른 사람 다 조사를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네 명이 분명히 북한 관흥 여권을 가진 네 명이 네. 김정남 독살 현장을 지켜봤고 네.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 요번에 밝혀졌던 북한 대사관의 이등서기관 네. 현광성이 차를 타고 움직였고 하던 그런 커넥션을 전부 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의심 안 하고 왜 지들만 의심하느냐 하는 것은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런 북한의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예상했지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아마 제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나 통상 저렇게 할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저렇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네. 아마 강철 대사도 앞으로 숙청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선전선동부 간부들도 저런 북한의 어떤 어용단체를 통해서 저런 주장을 자꾸 하지 않으면 네. 아마 문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도 안 하는 소리 계속 할 겁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네. 이 불리한 건 쏙 빼고 그냥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이 북한의 태도 지금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저럴 거다 그러는데 위원님도 그렇게 똑같이 예상을 하시나요? 계속 떠들어야 될 겁니다. 떠들수록 이제 모순이 나올 텐데 네. 이 북한이 지금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해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덫에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국제적으로는 잘 안 통합니다.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 내부의 김정남 독살 사건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선전을 해서 북한 내부의 자기들 선전 내용이 퍼지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내부에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선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걸 듣고 또 SNS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내 여론을 이렇게 조작하고 아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SNS의 선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관점을 하나 제시했고요. 네. 37년 전입니다. 파리에서 김형욱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 정보부장이었나요?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장 지낸 사람이 거기에서 사라졌는데 그렇죠. 납치 살해됐다고 보는데 범인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로 의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건만으로 봐주십시오. 그때 대한민국에 그걸 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당국에 조사는 받았지만 검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공작 실력하고 네. 7년이 지나서 북한이 한 거하고 딱 비교해 보시면 그 남북의 정보기관 사이의 실력 차이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보면 우리 외교부에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화이트, 블랙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한 건데 그때는 넘어갔는데 지금은 말레이시아보다는 프랑스가 훨씬 수사력이 강할 텐데 양쪽 정보, 남북한의 정보기관 실력 차이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도요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북한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정작 취소했습니다. 그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없습니다.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비방 중상이죠. 그럼 말레이시아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경찰서 갔댔습니다. 30분 기다리다가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나고 하는데 척결 가닥이 없습니다. 모든 문건 번외하고 이거 체포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거 항의합니다. 여기 절대로 이게 문에 와서 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기자 선생들. 우리 경찰이 여기서 다 멀어져갔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네. 사실 북한의 이 강철 대사 네. 지금까지는 언론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언론과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연 취소를 한 이유, 그건 당국에서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외교관들이라고 하는 거는 본국 정부에서 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내려왔겠죠. 지금 주의해라라고 하니까 저렇게 또 차단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저는 강철 대사요. 네. 저분 저 본명 아닐 겁니다. 저것도 아마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자, 처음에 기자회견설이 나왔다가 기자회견을 취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아마도 우리 그 대사관 2등석 기관이 이번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다. 네. 설이 전부 다 허위다. 또 그 고려항공 그 직원인 김우길이가 네. 우리 대사관에 이렇게 은신하고 있던 것도 허구다. 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했다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기자회견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가 북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몇 달 사이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현광성이하고 김우길이가 네. 현재 말레이시아 그 북한 대사관에 현재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밝힐 때가 언젠가 올 거로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북한 대사관의 직원 그리고 고려항공 직원으로 추측되는 이 두 사람 손소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외교 공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나요? 현재 그 국제법의 영역인데요. 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인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그 대사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 당국에 그 주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인신을 이제 그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런 그 현행 범이거나 아니면은 그 과거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 협약에 반하여서 외교 공간에 들어가서 체포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을 북한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 여부를 두고는 중국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일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측이 어떻게 쉽게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당분간은 중국은 북한 편을 들 겁니다. 네. 과거에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오판하면 안 된다. 북한은 이번 사건하고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중국은 김정남 이름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네.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그 사람이 김정남이라는 것이 네. 이제 공식적으로 나중에 DNA 검사에 통해서 밝혀지고 네.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네. 상당히 중립적으로 자제하기 바란다. 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 대화를 통해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지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동북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그 군사적인 그 협조가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북아에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래도 중국을 위해서 총질을 해줄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북한을 계속 두둔하는 입장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일단 뭐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 이 굳건함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지금 아마 계속 왜 중국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은 네.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의 내정 문제인데 네. 뭐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중국은.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사드 배치하는 거는 막 개입하잖아요. 네. 중국도 이중잣대입니다. 그렇죠. 자기네 불편할 때는 내정 개입하고 네. 아닐 때는 안 하고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렇군요. 자, 이유종 기자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중국은 계속 이렇게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북한이 한 번씩 사고 칠 때마다 큰 잘못을 할 때마다 중국이 뭐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었죠. 예,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태도를 중국은 참 많이 취해 왔었는데 우리가 근자로 돌아가 보면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중국의 태도는 한국 오판하면 안 된다. 네. 북한은 무관하다고 했다. 이러면서 북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013년으로 가면 중국이 큰 힘이었죠. 그런데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네. 북한 내부 사정이다. 이렇게 단칼에 잘랐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네.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에 보면요. 그 사건을 그래도 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단서가 있는데요. 네. 김정남, 북한 내부에서는 또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남의 이름은 쏙 뺐고요. 네. CCTV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 발표는 좀 보도를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주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의견만을 좀 위주로 해서 보도합니다. 또 신화통신 여기에서도 역시 북한 직원이 용의자라는 말레이시아 측의 발표 내용 쏙 뺐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이 표현도 한번 여쭤볼 거예요.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 정부는 그 사건, 암살 사건이라고 왜 말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의도가 다 있는 거겠죠? 그렇죠. 북한이 현재 그 심장마비라 그러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그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사건 전모를 이제 발표해서 전 세계가 인정할 때부터면은 중국은 이럴 겁니다. 그 김정남 암살 사건 소리 안 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 네. 암살 사건도 반대한다.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암살 사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아무리 북한을 감싸고 돌더라도 이 암살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국제사회에서도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 지금 중국도 모순에 걸리는 겁니다. 그 중국이 그 위구르라든지 티베트 독립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테러 정책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저건 일종의 테러거든요. 명백한 테러인데 저기에 대해서 멘트를 하게 되면은 북한을 공격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좀 소식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또 있었습니다. 이희종 기자. 예. 지금 북한이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군중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고요? 네, 강연들이 여러 내용의 강연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알리는데 중국과의 사이가 이전보다 더욱 좋아지진 않을 테니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특히 국경지대는 매우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동요가 되고 있거든요. 또 조중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이것을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네. 여기에서조차 인민위원회 진짜 당에서 대놓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흔들릴 거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북한 정부니까 내부 기류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거는 최근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그 석탄 수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수입이죠. 네. 수입을 현재 전면 중단했지 않습니까? 금년 이게 뭐 말까지. 40%에 이른다고요? 그렇죠. 수출량이. 북한 전체 그 수출량의 40%에 이르는 네. 석탄 수입을 현재 중단하겠다라는 발표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의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을 믿지 말자.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최악기까지 가보자. 최악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자강력 제일주의,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이런 그 선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김정남 암살 사건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 북한의 행보에 우리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궁금하죠. 근데 최근에 또 최룡해, 북한의 서열 2인자라고까지 불리는 최룡해가 공식 석상에 3번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노동신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김종용 위원님, 교수님, 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자,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몸이 아프고 다리도 절고 뭐 이런 모습이 한때 있었는데 그랬죠. 다시 나왔어요, 최룡해가. 현재 2월 2일 날 네. 최영희가 공개석상에 나타났는데 2월 15일 날 그 김정일 생일 행사 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의문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사망하는 거 아닌가? 정신교육대 갔나? 뭐. 아니면 숙청이 됐나? 네.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몰래 밀사로 중국에 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해가 만약에 북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면 공개적으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서 사라졌느냐? 네. 그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영해가 사로총 위원장 할 때 대남공작원으로 그 사로총 그 맹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한테 꽃다발을 준 적은 있어요. 네네. 그러나 최영해가 대남공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남 죽이는데 직접 관여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특수 인물을 띄워가지고 네. 지방 시찰을 갖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 하나 하고 아니면 그런 나이가 그래도 70 가까이 됐으니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을 꼼짝 못하다가 이제 좀 나아서 나타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계속 지목되고 사실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그럴수록 지금 김정남의 행보가 더 공식적으로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5일에 중앙보고대회 이때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6일 바로 다음 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는데 모습을 드러냈고요. 21일 날 이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매기공장. 시청자 어떤 분께서는 야, 하필 매기공장이냐? 또 여러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시차를 갖고 23일입니다. 오늘이죠. 공은 국가합창단 공연 참석. 이 출연이 이렇게 잦아진다는 것 뭔가 도둑이 재발절이고 좀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참 저 공작에 관심이 있어 취재를 할 때요. 심리전을 취재할 때 물어보면은 대내 심리전과 대외 심리전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북한을 상대로 바로 김정남 죽었다라고 방송하는 게 대외 심리전이라면 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대내 심리전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 최룡에 2주일째 안 나오네, 죽었나 살았나 땡땡땡 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궁금해지지만 북한도 보거든요. 네. 보고 자기네가 답을 줘. 여기 있다고 여기 사진을 내보내고 김정남 죽었는데 김정은 표정이 어떻다 그러면 자기가 활짝 웃는 연출을 하면서 아하. 따라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또는 수에 따라오기 시작하는 게 심리전의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심리전은 항상 적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내 심리전이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이가요. 가만히 보면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표정이고 두려움 많은 그런 네. 사람들이 오히려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속 변수로 한국에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급변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최룡의 2인자, 그 전에 장성택 2인자, 네. 이영호 2인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죠. 네. 최영호도 아마 몸살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모순을 극대화하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정을 의원이 평가한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김정은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접속을 해서 우리 국내 정사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걸 다 보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인상을 써야지 웃어야지 하는 것도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를 이때 조종하고 있다고 봐도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조금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요즘 행방이 막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 보고 또 반응을 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황순옥 진행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걸로 좀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섬뜩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소식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